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두 번째 워드프레스.org의 플러그인 제출하기를 맡은 창우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워드프레스 개발한 지 한 10년째 좀 넘었고요. 조금 넘었고요. 원래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었다가 그래픽스 전공했다가 갑자기 워드프레스로 섬유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일신상의 이유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 진행했고, 그 다음에 뭐 강의나 스터디 같은 것도 좀 진행했고요. 그래서 뭐 제 블로그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뭐 거의 깡통 블로그예요. 주로 이제 저는 플러그인 테마, 뭐 마이그레이션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PHP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이렇게 쓰고 있고, 온라인에서 아바타를 요걸로 쓰기도 하고, 요걸로 쓰기도 하고, 요걸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요걸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요 비둘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타일로 예? 후사 하나. 머리는 일단 그냥 막 기르고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그냥 기르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를지. 일단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부터 org에 플러그인을 제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 뭐 맥락에 맞겠죠. 근데 뭐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들어가면은 요쯤에 있는 게 이제 플러그인이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란 게 결국은 뭐냐면 그냥 뭐 플러그인이란 의미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이제 로딩 될 때 처음에 이제 코어가 부트스트래핑이라서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신발 신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 갈 때 이 루트에 있는 wp load.php랑 wp 세팅즈를 읽으면은 요 세팅즈 파일에서 이 코어의 핵심 파일들 쭉 읽어요. require once 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거기 이제 읽어보면은 한 중간쯤 보면은 mu 플러그인이라고, mu가 이제 must use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그인의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must use 플러그인이랑 우리가 평상시로 아까 여기 봤을 때 뭐 켜고 끄는 일반적인 플러그인이고, 여기 보면은 필수 플러그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must 플러그인이고요. 저거는 켜고 끄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로딩이 되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must use 플러그인들이죠. 그래서 코어가 먼저 기능 읽히고, 그 다음에 must use 플러그인이 로딩되고, 그 다음에 일반 플러그인이 로딩되고, 그 다음에 테마가 로딩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플러그인이 실행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그 플러그인이 있는 그 메인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 메인 파일을 require once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테마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function.php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읽고 그거 읽는 거라서 사실상 플러그인이나 테마나 그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역할만 좀 분리시켜 놓은 건데 표리 일치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는 게 결국 이 워드프레스의 유연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자료를 만들면서 그 워드프레스 추가하면서 이거 나오는 요 인기 페이지 보면은 이거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엄청나게 유명한 플러그인들이죠. 그래서 풍부한 어떤 생태계, 개발 생태계라고 적었는데 그냥 개발 생태계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워드프레스가 유료업계 CMS 쪽에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워드프레스가 그만큼 유연하고 강력한 도구라는 게 어떤 증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행 흐름상 제가 아주 초간단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를 잠깐 예제로 보여드리자면, 초간단이죠. 이제 PHP 파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꺽쇠 열고 물음표하고 PHP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줄로 이렇게 주석을 뭐 이렇게 주석해도 되고, 한 줄 요거 두 개 써도 되고 한 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주석을 넣고 다음 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플러그인 네임이라는
요 헤더에 콜론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네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요거대로 또박또박 적어서 저는 이름을 슈퍼 심플 플러그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요것만 딱 하면 아이고 예, 여기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아무런 기능을 안 하죠. 그래서 기능을 하나 넣을게요. 어떤 기능이냐면 대시보드 처음에 로그인하면 그 나오는 그 페이지에다가 위젯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훅 이름이라 그래서 어떨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그 셋업이 대시보드 셋업이 됐을 때 그때 나는 내 일을 하겠어 하면서 콜백이 있으면 저게 이제 등록이 되면서 코어에 등록이 되면서 코어가 나중에 저 밑에 있는 저 함수 이름인데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두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PHP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PHP 함수가 나중에 코어가 저 함수를 책임지고 실행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add 액션과 add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연속인 거예요, 플러그인은. 그래서 코어가 어떨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약속된 행동을 프로그래밍 해주는 게 이제 플러그인의 어떤 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위젯 하나 집어넣어라. 이게 아이디는 이름은 이거고 그걸 표시할 때 제목란에 무슨 사람이 보는 제목이 있는데 그걸 슈퍼 심플 플러그인이라고 할 거고 그 내용란에 뭐 적을 거냐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슈퍼 심플 플러그인 아웃풋 위젯이라는 함수를 내가 또 부를 거야. 알려주는 거죠. 세 줄 알려주면 알아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는 부분의 함수예요. 그래서 에코 헬로 월드 이렇게 찍는 건데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잠깐 코드를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헬로 월드가 아니라 여기 조금 메시지를 좀 더 붙였고 그래서 요거를 플러그인 여기 있는데 여기 슈퍼 심플 플러그인이라고 헤더 적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냥 헤더에 플러그인 이름만 적었기 때문에 여기 메타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럼 나오죠. 활성화 시키면 활성화 됐고 그래서 이 알림판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름은 슈퍼 심플 플러그인이라고 나오고 얘가 이제 소스 까보면은 슈퍼 하이픈 심플 하이픈 플러그인이라고 뭐 아이디 적혀 있을 거고 이건 제가 아까 코딩에 넣은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코어에다가 이러이러한 일 할 거야 알려주면 코어가 알았어 그때 이거 한다고 그래 그때 불러줄게 하면 이제 그게 모여서 우리가 의도된 동작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플러그인의 골자인 거죠. 그래서 좋은 플러그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발표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스크린샷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좋은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이제 워드프레스 ORGR에서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플러그인을 몇 개 정도 만들었냐 그러면 지금 한 3-4개 정도 만들었고 대표적으로 지금 쓴 게 이제 쇼플릭 우커머스 결제 플러그인이랑 그다음에 지금 검수 중인 네이버 맵 플러그인이 있는데 저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게 제출해가지고 저거 갖고 지금 이걸 발표를 하겠냐 발표할 분량이 나오냐 싶긴 한데 솔직히 좀 그렇긴 해도 이게 또 오고 간 게 좀 많고 세월이 좀 있었고 또 그동안에 플러그인도 많이 발표하고 해서 뭐 발표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러그인 제출 방법 딱 3스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워드프레스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없으면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한다. 그래서 여기 make.wordpress.org 가면 여기로 가야 이게 나와요. 헤매지 마시고 여기로 가면 레지스터랑 로그인 있는데 그래서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또 헤매게 돼요. 요 주소로 가서 내 플러그인 만든 다음에 요 셀렉트 파일 해가지고 zip 파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기 기간이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찍은 건데
406명이 지금 대기 인원이고 25일 걸린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엄청 오래 걸려요. 아무튼 그리고 이 한 화면에 지금 반으로 잘라갖고 위 아래인데 지금 아래 부분이고요. 여기 뭐 넣고 싶은 말 넣고 그다음에 여기 체크하고 여기 업로드하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 돼요. 끝. 그래서 이게 다냐고? 솔직히 뭐 다예요. 다긴 한데 제가 여기서 다면은 발표를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어떤 저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 플러그인을 제출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라이센스.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이제 뭐 돈 받고 돈 내고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은 걔네 홈페이지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커머셜한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ORG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라이센스상 GPL이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 상거래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따로 하죠. 근데 우리가 올리는 것들은 무조건 워드프레스 ORG에 놓고 그냥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를 그 안에서 서비스를 뭐 따로 뭐 이렇게 플랜을 제공한다거나 유료 플러그인이 있고 무료 플러그인이 있는데 무료 플러그인을 어떻게 약간 기능을 낮춰서 시험 버전으로 이렇게 워드프레스 올리는 건 뭐 아시다시피 다 허용이 됩니다. 그거는 되고요. 어쨌든 이 라이센스를 반드시 GNU GPL로 고정이 돼 있어요. 딴 건 안 돼요. 딴 거 쓰려 그러면 MIT나 뭐 딴 거 쓰고 싶으면은 그거는 따로 배포해야 돼요. 워드프레스 ORG에 올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readme.txt 파일, MD 파일이 아니라 readme.txt 파일이라고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그에 올라가는 어떤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는 파일이고 이게 txt 파일이라 그래도 좀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페이지 콘텐츠에 이걸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파싱 기계적으로 이렇게 읽어드려서 해석한 다음에 그거를 이 실제로 그 플러그인 페이지 우리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이런 페이지 엘레멘터 같은 경우에 엘레멘터 페이지 보면 이 지금 위에 보면 이런 이미지 스크린샷 요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라던가 자기네 이름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디테일하면 뭐 디스크립션이라던가 FAQ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이 readme.txt 파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뭐 너무 지엽적으로 설명하면 보면 굳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올린 그 서브미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항목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리소스 이렇게 설명하고 생성기도 있고 템플릿 있고 뭐 검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적당히 찾아보고 아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감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 애들은 이걸 영어로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영어가 좀 힘드니까 물론 요즘은 좀 많이 극복이 되지만은 아 이거 한글로 적으면 검수 통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언어에는 크게 영향을 이렇게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한글로 리듬이 적어도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쇼플리 우커머스 결제로 당당하게 한글 적었죠. 제일 첫 번째 라인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적었죠. 이거 실제 저희 플러그인 리드미 텍스트고 이거 검수 통과한 겁니다. 이대로 통과해갖고 올라온 건데 한글로 이렇게 적어도 뭐 여기 잘 적혀 있으면 됐지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워드프레스 그 ORG 올라갔을 때 그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위한 것들이니까 크게 너무 이런 거에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헤더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코어한테 이거 플러그인 정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안 하면 뭐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까 보셨겠지만 그 PHP 메인 파일 첫 주석 이렇게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슈퍼 심플 멋있게 했던 거 그 부분 말하는 거고 그걸 잘 파싱하면 아까 봤던 이 플러그인 로딩 화면 이 테이블에 이런 설명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작성자 링크라든지 플러그인 사이트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여기 헤더에서 다 읽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저게 없었으니까 저희 아까 만든 슈퍼 심플 머시기는 여기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이 파일 여기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작성한 부분인데 플러그인 이름이 이렇게 실제 저희 거고요. URI는 이렇게 됐고 뭐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돼 있고 버전이 이거고 그 다음에 5.3.0 워드프레스 5.3.0 이상 최소고 PHP 버전은 7.4 이상. 그래서 7.3인데 이 플러그인 7.4라고 했으니까 7.3을 쓰는 그 플러그인에 이걸 강제로 업로드를 해갖고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코어가 이걸 보고 해가지고 너 이거 실행 못하면서 실행 안 시켜줘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오서나 오서 URI는 아까 이렇게 만드니 하면서 링크 뜨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쓰는 거고 라이센스는 GPL로 고정돼 있고 라이센스 URI도 뭐 고정된 거고 텍스트 도메인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영어인데 여기는 한글이다. 이거는 여기도 번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거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런 부분이랑 요런 버전, 플러그인 버전 같은 것도 결국 릴리즈했을 때는 사용자들한테 전해지는 어떤 중요한 업데이트 할 때는 결국 이 버전 번호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저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느냐? 그래서 통과를 뭐 25일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럴 리가 있지. 안 되죠. 세 발에 안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기나긴 피드백이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3월 달에 대만 워드프레스 그 워드캠프 아시아 갔다가 이제 내부 인력들을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 관계자들이 얘기를 따르면 플러그인이 검수하는 인력이 줄고 그런 데 비해서 플러그인 제출하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뷰 시간만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자기네들도 되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플러그인 검수 입력만 뭐 따로 뭐 엄청나게 뽑아서 걔네들이 뭐 그거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많이 손은 좀 덜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얘네들이 이 이메일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좀 수동 검수 기간이 길고요. 의외로 이런 그 코드 어떻게 보면 리뷰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내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하는 어떤 의외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개발자들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워드프레스 개발자들은 대단히 큰 조직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코드 리뷰 뭐 이런 문화에 별로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인텐스하게 코드 리뷰를 해줄 수 있는 게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기회를 한번 받을 수 있는다는 점에서 이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올리면 이런 식으로 메일을 받습니다. 리뷰 인 프로그레스 하면서 쇼필리가 어쩌고 하면서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받고 있고 뭐 가이드라인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걸릴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작성되는 걸 거예요. 그런 메일을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올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코드 리뷰 리젝되죠. 리젝이라기보다는 서브미션을 해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펜딩 돼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런 부분들이 너네 그 소스 코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다 고쳐서 올려 이런 식으로 다 피드백이 이메일에 조목조목 다 실려서 실제로 저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 저거를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다 해야 되고 그쪽 인원이 이제 한국어 인원 같은 건 없으니까 그쪽한테 뭐 이건 너네가 좀 오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 영어로 그런 코드가 우리 코드 이런 거니까 너네가 이거 감안해서 좀 다시 봐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거 이제 몇 년 전에는 이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챗봇이랑 번역기한테 한글로 적고
한 다음에 챗GPT한테 상황 설명해줘요. 뭐 워드프레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업무 메일인데 내가 쓴 영어 이거 좀 문법 좀 다시 한번 교정 좀 해줘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수정된 파일을 그때는 아까 폼에다가 이렇게 타서 올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메일에서는 이메일로 zip 파일에 첨부 파일을 해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렇게 이메일로 답신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이제 지난 27일이 워드프레스 21주년이었거든요. 그걸 맞아서 매트 뮬렌버그가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저도 본 가중에 이 5번 항목이 좀 작성하면서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모든 플러그인과 테마는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도구 시설을 사용해야 된다. 뭐 버전 컨트롤, 버그 트래커, 뭐 이런 거. 우리는 2024년도에도 zip 파일을 업로드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정된 파일 zip 파일에서 이걸 지금 2024년에도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마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힘들어요. zip 파일로 무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이제 받아보고 한 두세 가지, 네 가지 해보니까 항상 비슷한 걸로 걸리는 게 있는데 의외로 걱정했는데 의외로 관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관대한 게 코딩 스탠더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얘들이 자기네들 코딩 스탠더드 지켜라 라고 가이드를 주긴 주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래서 너 검수 안 돼. 다시 다 고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라이브러리 코드나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많이 쓰면은 그게 꼭 워드프레스 코딩 스탠다드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만든다고 해서 저 코딩 스탠다드 100%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원본 오너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워드프레스 ORG에 올리면 지금 우리 번역한 이거 하는 거 다 텍스트 다 영어로 작성해야 돼? 그건 또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다국어 처리는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해도 되는지 안 하면 뭐 그거 반려 대상인지까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출발 언어가 있고 그 번역하는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하면 무조건 그 출발 언어를 영어라고 딱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 오리진 언어가 다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언어를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에 대한 영어 번역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원본 언어를 영어로 꼭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다국어 처리만 딱딱딱 한 다음에 한국어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보는 게 그런 걸 실제로 써보고 해서 사용성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코드에 어떤 보안적인 결함이나 이런 걸 기계적으로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제 빡빡한 게 뭐냐면 플러그인 그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뭐 아까 말했지만 readme.txt 파일에 제일 처음에 있는 콜론 키 값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그다음에 플러그인 헤더에 있는 헤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정확한지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에 기본적인 보안 처리가 되어 있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의 보안 가이드 이런 거는 빡빡하게 봐요. 그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검수 기간까지 길어져 가지고 이게 텀이 계속 길어지면 저희처럼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지금 6개월 넘어갔어요. 그게 지도 플러그인 만든 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근데 검수 통과 만들어가지고 1월 달인가 2월 달에 넣었는데 4, 5개월 지금 거의 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검수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뭐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고 가버리면 검수 통과 너무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코드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점점 불려 나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버전업 할 때도 리뷰를 항상 하는 건가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제일 많이 겪는 피드백에서 엄청 많이 오는 태클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변수 세니타이제이션 입력받을 때 세정 제대로 해라. 리퀘스트나 get이나 포스트에서 변수 바로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세니타이즈 뭐 하던가 여기에다 인트발이라던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써야 돼. 안 그러면 바로 걸려요. 그 다음에 escaping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하면 또 바로 걸립니다. 출력할 때는 ESC나 뭐 WKS 바로 써가지고 이 출력하기 바로 전에 이걸 해야지 안 잡지. 안 그러면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논스 체크, CSRF 공격 방지 때문에 이런 뭐 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 뭐 아까 여기 입력 받기 전에 여기 세니타이제이션이랑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건데 세니타이즈 하기 전에 논스 체크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적고 반드시 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가지고 논스 체크 해야 됩니다. 그 선 저거 콜 안 돼 있으면 야 너 이거 안 했어 하면서 바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안 했다 싶으면은 해주고 아닌데 우리 했는데 네가 잘못 코드를 읽은 거야 그러면 그걸 설명해야 되고요. 이메일로.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이게 신기한 게 히어닥이나 나우닥이나 이게 이제 쿼리 줄줄줄줄 길어지면은 아 쿼리 때문에 좀 써야지 싶은데 얘네들이 이걸 쓰면 코드 분석 어렵다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히어닥이나 나우닥이 뭐냐 PHP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코 이렇게 꺽쇠 EOS라고 했으면 요게 EOS가 이렇게 나오고 요 사이에 문서들이 히어닥이라고 그래서 쭉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hp라는 문자를 여기 랭이라는 변수에다 넣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 랭 있잖아요. 요게 여기 php로 이렇게 치환되는, 이건 치환해주는 게 이제 히어닥이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길게 쓰면 이제 쿼리 같은 거 길게 쓰면 줄줄줄 쓰고 좋잖아. 안 해줘요. 나우닥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꺽쇠하고 요거 여기 따옴표 호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랭.php 넣고 여기도 랭.php 랭에 php라는 변수 넣었지만 여기는 php라고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랭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변수 치환 안 해주는 거고 요건 해주는 거고 요건 안 해주는 거고 나우닥은. 하여튼 히어닥이든 나우닥이든 뭐 네가 쿼리를 길게 쓰든 뭐 짧게 쓰든 우리는 관심 없고 이거 쓰지 마라고 해버리니까 쓰지 마세요. 어차피 두 번이라는 게 싫잖아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텍스트 도메인을 이렇게 국제어 처리, 이거 다국어 처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my 하이픈 텍스트 도메인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my 텍스트 도미안 뭐 이렇게 식으로 이거 오타 잘 나잖아요. 메인 치다가 미안이라고 치신 적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오타가 발생하는데 이 오타를 발견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면 번역이 안 돼서 나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검수할 때 야 너네 텍스트 도메인 이상한 거 나왔는데 하고 딱 얘기해줘요. 그럼 그거 또 고쳐야 돼. 그래서 텍스트 도메인만 집중적으로 샅샅이 뒤져보면서 교정하는 어떤 약간 스펠 체크 같은 그런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서 뭐 돌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여기를 막 변수나 상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게 항상 하드 코딩 하라 그러더라고요. 가이드에서. 그래서 아마 이걸 또 그거 하기 싫다고 뺑기치면서 요거 바꾸면 그거 안 된다고 막 검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우리가 그냥 뭐 GitHub이나 그냥 자유롭게 배포를 하는 거면 ORG 안 올릴 거면 텍스트 도메인이나 플러그인 슬러그이나 이건 뭐 맘대로 지어도 돼요. 연관 없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메인 파일이 이제 플러그인 내가 플러그인 이름이 my 플러그인이고 뭐 W 컨텐츠의 플러그인스에 my 플러그인이란 디렉토리에 my 플러그인.php가 여기에 이제 헤더가 있는 메인 파일이라 그랬을 때
요 마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 요 디렉토리 있잖아요. 요게 이제 플러그인의 슬러그가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 슬러그라 그래요, 얘네들이. 요거. 그리고 요거랑 아까 번역할 때 요거 있었던 요 텍스트 도메인 있죠. 요거랑 요거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ESC ATTR 이해해서 할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다국어 처리를 했다 그랬을 때 요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져. 안 그러면은 너네 이거 틀리니까 다르니까 맞추라고 피드백이 옵니다. 맞춰야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텍스트 도메인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다 이제 스트링 서치 리플레이스 해야 되고 귀찮아요. 처음부터 맞추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말 에러 잘 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손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계적으로 뭔가 하려면 뭐 스크립트 짜야 되고 이러는데 귀찮긴 해서 제가 하긴 했어요. 저도 한번 이걸 짜는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readme.txt랑 그 다음에 우리 인덱스 그 플러그인 헤더에 보면 여기 버전이랑 여기 readme.txt에 스테이블 태그랑 있는데 여기 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검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여기를 1.1.3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럼 1.1.3이에요. 실제로 1.1.3으로 난 업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올라간 데 SVN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1.3으로 커밋했고, 근데 이 텍스트 파일 안에 내용을 여기를 안 바꾼 거야. 그러면은 업데이트 된 걸로 인식을 안 해요. 저 스테이블 태그를 여기를 읽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또 항상 확인해야 되고, 처음부터 틀리면은 너네 틀렸다고 또 이거 빠꾸 먹습니다. 그 다음에 JS 원본 이거 트랜스파일 하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 했으면 뭐 소스 공개한 거랑 마찬가지지 하면서 타입스크립트를 뺐어요. 뺐더니 또 야 너네 타입스크립트 왜 뺐어? 오픈 소스잖아, 공개해야지 하면서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넣었습니다. 이거 빼지 말고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 했다고 TS 빼지 말고 넣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소스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멍청한 실수인데 노드 모듈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zip 파일로 갖다 넣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네 플러그인 파일 너무 큰데? 봤더니 뭐야 이랬더니 10kB도 안 될 텐데 딱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계속 막 zip 파일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을 압축하잖아요. 하다가 노드 모듈을 넣은 거예요. 이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지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일 이제 가장 힘든 이슈인데 외부 API 사용할 때 이 소유권 명시하는 게 있어요. 좀 열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만든 앱이 네이버 맵 API 해서 그 워드프레스에 지도 이렇게 지도표에서 마크 딱 찍어주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럼 네이버 맵 API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맵 API를 썼더니 이런 걸 하래요. 쇼플릭은 쇼플릭이 네이버닷컴을 대신해서 너네가 이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야? 너네가 이 네이버닷컴에 대한 어떤 대표 그런 게 있어? 너네가 이거 위조로 사기 쳐갖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결백하고 너네가 그 관계가 없다면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명시하고, 너네 이름도 뭐 쇼플릭 네이버 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네가 네이버 대표로 하는 거 같잖아. 바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도 제가 우리가 네이버 다 아는 데인데 쇼플릭이랑 네이버랑 뭘 관계가 있어 그랬는데 하도 제가 억울해가지고 구글맵 있잖아요. 구글맵 유명하고 플러그인 많잖아요. 뒤져봤거든요. 유명한 팀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거 관련이 없다고 명시된다는 거 리듬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만 막 그래가지고, 아니 구글맵 플러그인은 그런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는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지들 센스에는 구글은 워낙 유명하고 구글맵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랑 그거랑 관련 없는 건 지네들은 자명하게 아는데 아 우리는 코리아니까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딸이는 이제 모르니까 이게 좀 차별하는 건가?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요것만 넘어가면 지금 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교정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요거 넘어가면 아마 워드프레스 org 거기 이제 해서 저희 플러그인 아마 새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런 식으로 approved라는 메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SVN 그 URL을 우리한테 이제 배정을 해주고 너네 플러그인 거기에다 쓰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개발할 때 git 써가지고 커밋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git 커밋에 개발 이력이 막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 너네 개발용으로 준 건 아니니까 개발용으로 쓰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SVN 사용은 이거 이제 git 이전에 쓰던 그 버전 관리라서 좀 git보다는 성능 떨어져요. 이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 와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git이 나고 난 다음에 SVN을 보면 뭐 이런 게 이런 구닥다리가 다 있어 이러면서 쓰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뭐 제가 이거 발표할 범위는 이제 좀 넘는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고 어쨌든 얘네 가이드도 잘 주니까 아 우리 git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내부적인 어떤 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아까 실수하는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제 올려야지 하면 그때 이제 서버 전에 거의 완성된 소스를 커밋하고 뭐 태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릴리즈를 이제 하면 이제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아까 그 리드미 파일을 업데이트된 거 읽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버전이 업데이트된 거 딱 채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우리 플러그인이 깔린 애들 그 워드프레스 그한테 업데이트 정보가 딱 오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서버의 git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리저리 옮겨가면은 제 PC에 옛날 버전 있잖아요. 1.1.0 버전이 git에 있는 거고 했는데 올렸어요. 그래서 1.2.0으로 올렸어요. 여기 워드프레스 설치돼 있는데 얘가 업데이트 된 줄 알고 git의 내용 바꿔버리고 그래서 여기 작업하는 거 막 날아가기도 하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없는 이 업데이트의 굴레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을리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보게 돼요. 최근 2개의 최근 3개의 워드프레스 저희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저희 플러그인 약간 방치했더니 이런 메시지 나왔거든요. 최근에 없애가지고 딴 애 거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석 같은 거 조금 더 넣어주던가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워낙 이 API들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딱히 뭐 버전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메이저 업데이트를 하든 뭐 6.5잖아요. 6.6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플러그인이 꼭 걔 플러그인에 대해서 해줘야 될 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 없는 업데이트라도 해야 되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해야죠. 뭐. 그리고 저희 플러그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체크아웃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검수 통과해 놓고 소스 코드를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스 안 올라와가지고 폐쇄된 건데 이게 좀 부끄러워요. 이거 보면 쇼플 릭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오타 내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공개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건 못하겠고 이거 다시 올려야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런 개그 같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렇게 검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힘들다. 어렵다. 한번 배포한 다음에 코어 맞춰서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SVN을 열어준 다음에 이거 답인데 한번 열어준 다음에는 얘네들이 안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때만 딱 까탈스럽고 끝나고 난 다음에 태깅하고 버전 업될 때는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유명해지면은 이제 뭐 보안 사고 터지면은 어떤 보안하는 애들이 아 여기 이 플러그인에 뭐 취약점이 있으니까 업데이트해라 뭐 제보도 받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솔직히 뭐 유명해져야지 뭐 되는 거지 유명해지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포된 플러그인 중에 저렇게 될 정도로 유명해진 플러그인이 뭐가 있을까요? 케이보드? 케이보드 정도 있나? 의외는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렵죠. 한국인 개발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정말 무관심하다 진짜. 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아무리 뭐 홍보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개발자 그 워드프레스 생태계 플러그인 생태계도 이미 빽빽하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실제로는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잖아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뭐 빌더 만들려고 그래도 WP 베이커리 뭐 옥시즌 빌더, 엘레멘터 이 정도 될 만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1인 개발자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오픈소스 플러그인이라 그러면은 뭐 키워드 검색했을 때 검색어 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는 뭐 그런 개발자들이 만든 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겠네요. 약간 좀 똑똑하게 무관심하고 뭐 기부와 참여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긴 하지만 꿈과 같고 일단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너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런 게 관심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픈소스도 하고 싶고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까지는 이제 드리기 어렵고요. 예, 저는 저의 어떤 워드프레스 ORG에 배포한 이야기를 들려보고 팁을 좀 나눠보고자 오늘 세션을 준비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Q&A 시간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한번 피드백이 오고 나서 메일로 지파일 첨부했을 때 그때도 기간이 똑같이 최초 배포 때처럼 길게 걸리나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텀이 빨랐는데 한번 길어지고 나니까 얘네들도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이렇게 대기열 선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 일 있어서 됐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야 되잖아요. 줄 뒤로. 그러니까 줄 뒤로 가서 다시 검수 받을 대기를 받아야 되니까 또 기다리고 또 걸리면 스탑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앞으로는 지금은 집이지만 예. 앞으로는 혹시 그 깃으로 넘어가거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얘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죠. 내부적으로 뭐 오토매틱사 사람들도 다 깃 쓰고 있고 워드프레스 코어도 깃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서버전 쓰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양측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깃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제 그 zip 파일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깃을 쓰면 문제가 리뷰하는 시점에 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최종 소프트하고 약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들어간 상태에서 개발자가 또 수정을 했을 때 이게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근데 일종의 그것도- 스냅샷을 계속 그것도- 전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게 깃에 태깅 기능이 있으니까요. 태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때문에 그냥 계속 zip 파일 보내라 이렇게. 근데 이게 매뉴얼한 실수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깃을 쓴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픈 소스로 이걸 올리긴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플러그인 소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 굳이 릴리즈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들도 이게 소스 트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ENV 파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릴리즈하기 전에 체크하는 어떤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약간 넣는 편인데 그런 것까지 깃에 다 올려서 넣어버리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 되니까 깃이
뭐 무조건 짱이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하나만 더 있으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 SVN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정 정보를 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가입시키는 방법 아니면 키를 주는 방법 어떻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걸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올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SBN 그 아이디 패스워드도 그 사람의 그거예요. 예. 그걸로 로그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쇼플릭 이름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정이 다른 거가 있죠. 근데 이제 쇼플릭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쨌든 공유해서 갖고 있게 돼야죠. 그래서 태깅할 때 그걸로 해서 이제 크레덴셜 로그인해서 이제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